그래서 이 원래 제목은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의 비교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요청했는데 선생님이 실제 작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 양이 많고 또 로마 공화정하고 하기에는 이 한꺼번에 좀 힘드시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하신 제가 학부 때 기본적으로 고전하는 사람을 배웠어야 될 얘기일 텐데 늘상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아는 것들이 없는 사실들이고 그래서 아주 저희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좀 이 허수인 선생님을 소개해야 될 분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 보니까 청중이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지원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셨지만 원래는 아테나의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비교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메리카 미국 헌법과 우리 헌법을 이제 이렇게 언급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박 고닫기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아테나 민주정만 얘기하고 기회가 있다면 로마 공화정 얘기를 이 아드코프라는 사람이 로마 폴리티컬 아이디어스 앤드 프랙티스라는 책을 조그만 거 썼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다 하자고 해서 이제 출판을 못했는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아테나이안 폴리티컬 아이디어스 앤드 프랙티스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 정치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실제 그 제도로 이제 구현되는가. 원래는 아테나이언 폴리테이아의 아이덴티티, 정체가 뭐고 그것이 하나의 큰 기계처럼 어떻게 대중서의 그 톱니바퀴들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이제 돌아가는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거나 이거나 이제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아테나의 그 민주정에 관한 큰 그림을 하나 이제 나 나름대로 이제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드린 것은 원래 예나 지금이나 이제 헬라스라는 이제 국가명을 지니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세계사 교과서 이런 데서 이제 그리스라고 해서 나는 원래 헬라스로 이제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헬라스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오늘날 이제 젊은 애들은 교과서에서 그리스를 배웠기 때문에 그 헬라스의 한자 부분이 히랍이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랍이라는 말은 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원으로 들어가서 뭐 잘 알다시피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고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800년 호메로스 시대까지 약 400년간 암흑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970년경에 그 최초의 그 헬라스의 최초의 국가 형태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국가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폴리스고 하나가 에트노트인데 폴리스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성체 쌓고 이제 평원지대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에트노스라고 하는 거는 보에오티아 지방, 특히 그 델포이의 그 고산지대, 산지에는 이제 성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 고산지대에서 히드론 게릴라 정법을 써가지고 싸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연맹 국가를 이제 맺었다고 그러는데, 되게 그 에트노스는 얘기 안 하고 이제 폴리스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폴리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테나이가 되겠습니다. 아테나이를 비롯해가지고 헬라스의 그 초기 이제 지배자는 이제 바실레우스 킹이라고 오늘날 이제 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뭐 아테나이나 무슨 스파르타나 큰 폴리스는 킹이라고 부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 폴리스의 그거는 이제 바실레우스로 나오지만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냥 그냥 족장 정도로 이제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헬라스에서 각 폴리스는 처음에는 이제 바실레우스 왕 또는 족장이 이렇게 지배하다가 귀족들이 정치를 잡고 하다가 찬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정치 뭐 이렇게 아테나에는 이제 그 수순을 봤는데 기원전 621년에 그 드라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아테나에는 법을 준 사람, 즉 입법가, 영어로 로기버라고 그러는데 입법가는 단 두 사람입니다. 첫째가 드라콘의 두 번째 솔론인데, 드라콘은 살인에 관한 법전을 만들었고 솔론의 기타 다른 법을 만들었는데, 이 드라콘은 저기 아리스타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콘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621년입니다. 오래됐고 이런 시대죠. 기원전 621년에 이제 드라콘이 나와가지고 법전을 만드는데, 이건 살인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겁니다. 다른 건 없죠. 살인에 관한 법.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료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기원전 400, 첫 번째 기원전 409년에서 기원전 408년 요때에 드라콘의 살인에 관한 법전을 대리석에 이제 새겨가지고 아테나의 그 시내 이렇게 세워놓은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 개가 둥그런 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에 그 앞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영어로는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첫 번째 비문이 적혀 있는 거고, 그 전문에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기원전 409년에서 8년이니까 이제 드라콘의 법전이 편찬한 지 210년 후인데, 그동안에 뭐 개정된 게 있고 뭐 플러스된 게 있냐,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법전 그대로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룩스 같은 사람의 사전 편찬자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는 5개의 사전 법정이 설치됐던 장소가 나타나고, 데모스테네스는 이런 연설문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이 폐지하고 그냥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기원전 409년 8년에 그 비문에 나와 있는 드라콘의 법전의 그 내용이 뭔가 좀 마음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충 이제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the first action 사람을 축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세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어떤 자를 본의 아니게 살이 없이 그 헬라어로는 메크, 프로미아스 그래가지고 영어로 뭐 without intention, without premeditation, 우발적 살인, 비계획적 살인, 과실치사.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살해하면 그를 추방의 길에 오르게 하라. 근데 이제 스트라우드라는 역사가가 나중에 그 판독을 해가지고 218자를 더 판독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 새로 판독한 이 사람은 and if라는 말 대신에 even if라고 번역을 하고 비록 본의 아니게 살이 없이 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 추방의 길에 오르게 하라. 왕들로 하여금 살해 책임이 직접 살인했던 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살해를 계획했던 자에게 있는지 선고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이해 결정은 에페타이로 하여금 하게 하라. 만일 피살자의 아버지나 형 또는 아들들이 생존해 있고 이들 모두가 용서한다면 그를 사면케 하라.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그 자의 의견은 존중케 하라. 피살자의 아들, 막내 아들이 그거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면이 안 됩니다. 이들이 아들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존했지 않고 사촌의 아들, 오촌이죠. 사촌까지 친척들 모두가 용서하기를 바란다면 그 자를 사면케 하라. 그러나 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자의 의견을 하라. 만일 이들 중 아무도 생존해 있지 않고 또 그가 비자발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안은 없다는 거죠. involuntarily, unintentionally, 살해고 51인의 에페타이는 그가 비자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결정한다면 과실치사라. 10인의 프라테레스 이건 학식과 동맹이 높은 유력한 귀족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프라테르는 이제 프라테르 영어의 브라더스죠. 원한다면 그를 사면케 하라. 단 51인이 에페타이가 이 10사람의 프라테레스를 심사여 선정케 하라. 그리고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자들 역시 이 법에 소급 적용시키도록 하라. 요거는 우리가 드라콘의 살인에 관한 살인법 전문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 법전에서 요것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바토 솔론전에서는 그 고의 살인의 경우에는 이제 아레오파게스에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사형입니다. 아레오파게스 회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추리가 가능한데 하나가 드라콘의 살인법전에 편찬되기 이전에는 갑이 우를 살해했을 때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피살자의 가족 친척들이 가해자를 사적으로 린치해가지고 죽여도 아무도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국가도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뭐 이제 중세 때 로미오와 줄리엣 그 복수하고 그런 거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드라콘이 이렇게 법전 만들 때는 아테나의 공권력이 국가 공권력이 약간 강해져가지고 그거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피살자의 그
친척들의 사적 린치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루트와 기간을 이렇게 보장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추방시켜서 이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살자의 가족 친척들이 생각해봐야 저게 사실 죽일 생각은 없던데 우연히 무관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테나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뭐 이제 사면하면서 뭐 사면해가지고 살게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사면해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러면서 보상을 놓고서 이제 이렇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폴룩스에 보면은 황소 20마리 정도 이렇게 내면은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요즘? 500만 원 이상이죠? 그 정도 하고 그죠?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0마리면 1억이니까. 그 당시에. 이 콜룩스에, 이건 비잔틴 시대의 그 사전 편찬사인데, 거기 사전에 나면 여기 황소 20마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여기 죄송한데 에페타이가 어떤 단어인지 조금 말씀해 그거는 저기 김원 선생이 연구에서 발표했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페타이.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은 살인법정이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5개 5개 법정은 이제 여기 아르콘이 9명이 나오고 킹 포칭자가 주재했다고 그러는데 아레오파구스의 이건 좀 설명을 좀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아테나에서 이제 킹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귀족들이 이제 아르콘을 이제 선출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르케인 그 지배하다 룰러입니다 영어에.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지배자인데 처음에 3사람을 뽑은 것 같습니다. 아르콘 3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6사람의 아르콘을 이제 뽑고 그래서 9명인데 나중에 크레스테네스가 개혁할 때에 한 사람의 아르콘을 더 뽑게 되면서 10사람이 됩니다. 근데 크리스테네스 이전까지는 9명인데 9명 중에는 이제 그 대표격인 바실레이수라고 하는 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콘 단장 뭐 정도 이렇게인데 이 사람들은 선거로서 이제 뽑습니다. 선거에서 뽑았는데 나중에 기원전 462년에 가면 이제 추첨으로 이제 제비법대로 이제 바뀌고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요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고서 물러나면은 자동적으로 아레오파구스회의 종신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르콘 9명이 정치를 하다가 아레오파구스 회의로 이렇게 아레오파구스 회의는 이제 뭐 자문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계속 아르콘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페이스트라투스가 참주가 됐는데 직접 페이스트라투스가 참주가 되지 않고 마피아의 보스처럼 아르콘 자기 휘하의 수하들을 아르콘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아레오파구스 의원이 돼가지고 계속 정치 영향력을 페이스트라투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정치 의사대로 이제 정치를 향하게 해서 이제 참주 정치가 오래 계속되고 아들들도 이제 이어져가고 이제 그러다면 이 아레오파구스에서는 고의 살인 무조건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팔라디움, 델피늄은 이제 제 종당방위 살인인데 간통 현장에서 붙잡아서 죽였다거나 할 때 이거는 면제가 됐는데 요거 이제 최근에 다른 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아테네의 그 시민 중에 가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여자, 그러니까 첫 딸, 며느리 뭐 이런데 그 여자가 화관이든 강간이든 간에 간통 현장에서 목격된다면 가부장은 그 애인이나 한가족을 때려 죽여도 면제다. 왜냐면 이제 정당방위 살인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재판하는 게 델피늄. 그 다음에 프레아토 해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재범의 경우는 그 바다에 보트 타고 가가지고 이제 물에 빠뜨려서 이제 죽였다는 뭐 그런 이런 또 폴루제 사료에도 5개 법정이 이제 나오고 그런 하여튼 이 드라코네 법정에서는 살인 행동과 살인 의사 그거를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처벌 의무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드라코네 법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원전 621년에서 이번엔 기원전 594년 그러니까 보면 한 25년 사반기가 지난 다음에 솔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솔론은 기원전 594년에 이제 그 아르콘인데 사료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나의 포니테이아에 나오는 그 시가 있습니다. 27행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솔론의 개혁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세이사테이아에 관해서는 안드로티온의 아티스라는 게 이제 있는데 안드로티온은 정치로 한 사람이고 기원전 344년 3년에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하다가 메가라에 추방당했다가 이제 이 글을 아티스트를 썼다고 그래요. 안드로티온을 내가 왜 강조하느냐면은 세이사테이아에 관한 아주 색다른 이견을 내놓고 저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안드로티온의 이 학설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안드로티온을 좀 이렇게. 근데 경제개혁과 행정개혁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개혁에는 이제 세이사테이아하고 기타 법안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표문 요지 4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정개혁은 재산 비례에 따른 시민의 사계등급 분류, 그 다음에 400인의 장복 이렇게 나누는데 경제개혁은 이제 세이사테이아. 그 솔론의 시 구조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27행 중 첫 17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솔론의 살던 시대에는 그 빈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의 그 부채 관계, 빚, 이게 아주 그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층인 이 채권자들하고 빈곤층인 이제 채무자들이 솔론한테 그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 빚 문제, 이 부채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조종자로서 솔론을 이제 선출을 합니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론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빚을 지게 되면은 자기의 몸, 인신을 이제 담보로 저당 잡히고 채권자의 그 당시 이제 토지는 뭐 채권자 이제 부자들 몇 명이 돼서 극소수자가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채권자의 토지
토지를 이제 경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생산량의 일부 소출을 이제 이렇게 매년 뭐 이자적으로 이렇게 바치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그 문제가 되는 게 헥테모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헥테모로이는 헥테모로이 6분의 1의 목세자 뭐 이런 뜻인데 즉 지주의 그 채권자의 땅에서 생산되는 소출의 6분의 5를 경작자가 6분의 5를 갖고 6분의 1을 바쳤다 라고 하는 설. 거꾸로 그게 아니라 6분의 1을 갖고 6분의 5를 바쳤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오래전 이제 양병우 교수께서는 이 후자 6분의 1을 갖고 6분의 5를 바쳤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좀 그걸 비판적으로 이제 아이고 좀 선생님 뭐 심하지 않냐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집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어디 보니까 6분의 1을 갖고 6분의 5를 냈다는 뭐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라니까 자 힘내가지고 나보고 찾아보라고 그걸 앉아서 찾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양병우 선생의 그 탁견이 그 아주 허물맹랑한 것만 아니다. 역시 사람은 무지몽매하면 용감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여튼 이거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쿠스의 솔로네라 이런 데 보면은 6분의 5를 갖고 6분의 1을 이제 소리를 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헥테모리라는 말만 쓰고 얼마나 하는 거. 왜냐면 자기 많이 알았으니까 그 당시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for they tilled the lands of the rich at that rent. at that rent라는 게 6분의 5를 갖고 6분의 1을 뭐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겁니다. 솔론이 그 채권자 지주의 땅에 이건 이제 빚을 얻고 인신의 담보하에 이제 갈아가지고 얼마씩 이제 매년 내기로 한 걸 그걸 표시하게 해서 경계석들을 이렇게 이제 박아놨는데 솔론이 이걸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프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헥테모로이들이 이 사람들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채권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죽일 녀석 말이야.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아니 채권자가 말이야 3억을 뭐 누구 필때 이거 싹 없애버리고 어제 기분 나쁘겠어요. 아주 이건 좀 죽일 녀석 뭐 살려서 아니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아주 불평불만을 토로한 거는 그거는 당연지사인데 그런데 왜 빈곤증이 채무자들은 솔론에서 이제 또 불평불만을 갖고 그래서 솔론은 할 수 없이 10년간 외유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10년간 외유하는 그 사이에 페이스트라토스가 참전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빈곤증 채무자들이 솔론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증거하게 됩니다. 아니 채무를 갖다가 다 날려버렸으면 솔론 어딜 가나 자기들 모아가지고 솔론 연호하면서 아주 대환영을 했는데 왜 그 증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말소 부채를 확 날려버렸다 말소시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안드로티온의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드로티온은 이 사람은 부채 말소 짐이라는 것인데 짐을 확 벗겨버렸다는 건데 그 짐이라는 게 부채가 아니라 이자다. 이자.
그때 이자율을 제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빈곤층 채무자들이 이자를 내고 이제 그런데 이자를 확 다 없애거나 이자를 확 내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이자를 내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채무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불평등만을 이자 그거 내려가지고 무슨 무슨 저기 우리 빈곤층을 구제하려고 그랬느냐 이제 그랬다. 그래서 저는 안드로티온의 그 글이 아주 언급이 더 이제 그 시대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뭐 글도 많이 남기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재산도 많이 가져야 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나 폴리데 그 글도 좀 많이 해서 솔론의 시도 좀 내놓고 그런데 안드로티온은 난 딱 보면 뭐 이자율에 제한 오금 하나 이렇게 써져. 근데 안드로티온도 많이 썼죠. 아티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 이자율의 제한이라는 것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요즘에 교과서와 논문 이런 건 다 부채말소 아리스토텔레스 이걸로 이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러나 점점 찍고 나로서는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대리석으로 뭐 비문이 하나 나오던가 그래가지고 안드로티온의 그런 내용의 그 호의적인 비문 하나 나오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부채말소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 물고춤처럼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법안으로서는 그 5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가 무역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들은 부양무 없다. 아테네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시민권 부여한다. 아레오파구스 회는 각인의 생활공고 조사, 나태한 자 벌 주도록 올리브유 수출을 허용하나 기타 어떤 농산물의 수입도 금지한다. 화폐 토량형 2개 중계. 여기 한 가지 여기 덧붙이면은 아테나에는 그 곡물 식량을 갖다가 저 흑해 쪽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필립 왕한테 아테나이가 굴복한 것도 그 저주를 딱 막아가지고 필립 대가 그래가지고 곡물을 이제 수입 못하게 해서 이제 결국 항복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에 이렇게 가보면은 땅이 아주 척박해요. 그쪽이 뭐 포도 올리브 어떤 잘되면 밀밭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이탈리아는 밀밭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그래서 곡물 같은 거는 수출을 못 금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개혁. 나머지 8행은 이제 행정인데 첫 번째가 재산의 기초하여 아테네 시민들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400인 협회가 아니라 400인 회, 협자를 빼는 게 좋습니다. 400인 회를 이제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솔론이 뭐냐면 그 전에는 혈연, 피죠. 그 혈통을 중시하다 이제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 특권도 이제 정치 권력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 재산 비례에 따른 시민의 그 4개 등급 분류. 근데 요거는
기하학적 평등 사상, 비례적 평등 사상, 그 로마 부화정 때는 켄트리아 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재산 비례 정치라고 하는데 영어책 어떤 데 보면 타이모크라시라서 군권 정치라고 돼 있는데 군권 정치라는 말은 좀 많이 그 원래의 그 뜻과는 그 뉘앙스가 크게 다른 거라서 저는 재산 비례 정치, 재산 비례 정 김창성 교수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재산 비례 정치. 제일 등급 보겠습니다. 4개 등급인데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제일 등급이 펜타코시움 메딥노이 해가지고 500 메딥노이의 수입이 있는 사람인데 메딥노이는 뭐 찾아보니까 대략 12갤론이라고 하는데 갤론은 액체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로는 또 갤론 대신에 메이저라는 말이 있어서 또 메이저를 찾아보고 메이저는 또 무슨 우리나라에 말, 돼, 뭐 그런 거다. 뭐 실제로 뭐 말인지 된지 뭐 오늘은 이제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는가 하지. 그래서 내가 밤새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500 미리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얼마인지. 또 안재원 선생님처럼 이제 각각 가면은 몇 킬로그램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한번 500 미리나이 1년에 이제 요거 그러니까 1메딥노이가 12갤론이라 그러니까 12갤론이니까 6,500메딥은 6,000갤론이죠. 6,000갤론인데 또 리터가 나오더라. 리터는 또 영국 쪽하고 미국 쪽 차이가 나요. 뭐 그래서 어느 건지 뭐 그래서 아무리 좀 생각해도 뭐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 재산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정치 주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요 1등급에서만이 펜타코스 메딥노이 여기만도 이제 그 아르콘의 그 이투부 활동, 그러니까 아르콘 선거에 이투부 활동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아르코하고서 회의에 의원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은 스트라테고스에 수업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제 이건 이제 크레스테네스가 어떤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10명의 육해군 장군들 이제 꼭 그러는데 이 육해군 장군은 이제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추첨으로 안 되면 이거 선거로 이제 뽑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등급 펜티코스. 그 다음에 제2등급이 히파이스인데 이거는 기사신문입니다. 300 메딥노이. 이거는 이제 기병에 종사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일설에 의하면 이 히파이스에서도 아르콘에 나갈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3등급은 제우기타인데 요거는 요맨 해서 이제 근데 그 자영농인데 두 마리의 황소가 끄는 그 멍에를 치고 이제 두 마리의 황소가 갈 수 있는 땅을 소재했던 200 메딥노이. 요거는 이제 그 포플리테스라고 하는 완전 중무장 보호병 밀진 방진 부대에 직접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제3등급이었습니다. 제4등급은 이제 떼떼신데 이게 아주 오니 뭐하고 그래서 호모시에 보면은 임대된 노동자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199 미립노이 매년 또 그 이하의 소득. 요 사람들은 이제 수공업자들 또는 소작인 또 남의 하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남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그 보조병인데 투석기로 전쟁
전쟁터에서 투석기 던지는 거지, 투석기. 너는 배에서 해군에서 노젓는 뭔가 노병이라고 그러냐? 그 이순신 장군 보면 그냥 이 노젓는 것도 상당히 그 힘들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떼떼서 하면은 그 함선에서 뭐 노젓는 사람 뭐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 떼떼서 있는데. 그 쉐어 크로퍼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소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짓는다고 그러더니 그게 창팩에 남아있군요. 부속기. 아, 거긴 여기 지워져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는 다 그 관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갔는데 4등급만은 이거 관직에 나갈 수 없고 때때서 4등급은 민회에 참석할 수 있고 법정에 배심원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솔론의 개혁 이거와 이제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종전은 이제 혈통이 좋은 귀족 가문에서 이제 그 고위 관직도 나오고 관리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이제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런데 기원전 356년 이후 솔론을 갖다가 그 민주주의자로 이제 민주주의 창조자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솔론의 400인 회를 갖다가 창설하기 때문에 400인 회는 뭐냐면 아테네는 현련적으로 부족이 4개가 있었습니다. 현련 부족 4개가 있는데 각 부족에서 100명씩 해가지고 400명이 된 겁니다. 400명으로 이제 400인 회를 구성했는데 400인 회가 딱 만들어지니까 아레오파고스 회의 권위가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테네 미네의 발언권이 좀 강해지고 그런. 그래서 7쪽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솔론은 기본적으로 아테네 시민단을 리드하는 건 지도하고 통치하는 것은 귀족들이지 그냥 일반 시민은 아니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솔론은 아테나의 민주정의 창시자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좀 부패가 있다. 좀 콘서버티브 보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클리스테네스가 아테나의 민주정의 진짜 아버지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론 다음에 솔론이 이제 10년간 외유하다가 돌아오니까 페시스트라투스가 참주정시를 하게 됐는데 이 페시스트라투스의 참주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시스트라투스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2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평야파, 또 하나는 해안파. 그런데 제3당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 제3당이 뭐냐면 The Man from Beyond the Hills. 그래가지고 이제 헤로도토에 보면 호이 히페라크리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어로 보면 산들 너머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 호이 디아크리오이 해가지고 이건 산지파, 온도계 사는 사람들 산지파. 그래서 산지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이게 산지판은 이거 틀린 겁니다. 여기 헤르토텔 말대로 산들 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한 장 있었죠. 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도를 보면은 이 동해안 쪽입니다. 동해안 쪽. 동해안 쪽 이렇게 마라톤 있죠. 저 오른쪽에 끄트머리 있죠. 내려면 마라톤 있죠. 마라톤이 피스트라토스 연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조금 이까리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까리온이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사고라스 클리스테네스의 정적입니다. 요 이까리온 마라톤 요거는 요의 저 산들 너머에 있는 이 동해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안파. 그리고 산지파라고 하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3당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제3당 도면 from beyond the hills. 그래서 이제 540 546년 528년 7년 510년까지 그 피스트라토스는 자기 혼자만 참전한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이제 차례로 참주를 하다가 두 아들이 이제 또 이제 죽죠. 차례 당하리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인의 아르콘도 한 사람 이상을 아레파고스회에 박아 넣어가지고 피스트라토스가 멋대로 이제 정치를 했다. 그 마피아의 보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창조라는 거, 타이런트라는 거를 폭군으로 무조건 타이런트 하면 폭군 이렇게 하는 건 틀린 번역입니다. 타이런트는 정권을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잡는 거지 선정을 폭군이 아니라 선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세금도 소출의 20분의 1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상술도 공급하고, 비극, 희극 상연해가지고 상도 주고, 그 아테나에 그러니까 문해를 진흥시키는데 크게 작용한 것도 그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 나쁘게 얘기하는 역사가는 없습니다.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걸 폭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클리스테네스의 개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 떼고 있습니다. 읽지 않고 말로 떼우게 되는데, 클리스테네스가 딱 나와서 이렇게 정치 정책을 보니까 동해안 쪽에 그 뭡니까 그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의 그 두 아들 죽은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사고라스 이까리온 중에 여기 그 동해안 쪽에 이사고라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 중심부의 그 알프마이온 가문의 이제 클리스테네스가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고라스의 그 가장 큰 척경은 뭐냐면 이사고라스의 정치 기반의 온상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걸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제 쉽게 정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혈연적인 부족을 10개의 지옥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파이브 뭐 이렇게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필라이 4개의 필라이를 10개의 필라이로 바꿔보는데 10개의 필라이를 이걸 부족으로 이렇게 뭐 부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혈연적인 거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부족이 갑자기 10개의 부족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로마에서 3개의 부족이 35개의 부족으로 확 늘어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옥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동 권씨가 있죠. 하회에 윤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은 이제 권씨, 김씨, 안동. 근데 안동의 권씨 혈연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다가 지역구, 안동이란 지역구 이제 바꿉니다. 그럼 안동에는 누가 삽니까? 역시 권씨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으로 이제 행정단은 바뀐 거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클리스테네스가 이제 그 4개 혈연적 무적을 10개 지역구로 이제 개편하는데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테네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가 16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혁 전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16살짜리가 되면 아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프라트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프라트리아는 형제단 프라트리아, 브라더 여기입니다. 그 프라트리아에 거기 가가지고 그 성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은 그러면 아들도 아테네 시민이 돼가지고 혈연적으로 세습이 됩니다. 그냥 쭉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클리스테네스가 개혁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데모스로 갑니다. 데모스는 뭐냐면 지역구가 이렇게 1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1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요거를 각 지역구를 또 3개의 뜻이 띄었어. 3분의 1 지역구로 또 중지역구로 또 쪼갭니다. 이선주 씨 알겠어요? 네. 요해가 됩니까? 네. 그게 이제 그게 묘미인데 저는 그걸 대지역구라고 하는데 대지역구를 3개 중지역구로 나누는데 이거는 뭐냐면 해안에 하나, 내지에 하나, 아테네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테네 시를 10개로 나누고 또 아티카 반도의 내지를 10개로 나누고 아티카 반도의 그 해안을 10개로 나눠가지고 그 대지역구를 힐라이를 해안 하나, 내지 하나, 아테네 시내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중지역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지역구는 30개가 되겠습니다. 10개의 대지역구가 아까 3개 있으니까 30개가 되고 그 30개 내에 또 조그만 소지역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군, 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모수 제일 적은 걸 데모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얼마 전까지도 140개, 약 140개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글을 보니까 139개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된 것 같아요. 139개의 데모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139개의 데모수, 30개의 중지역구, 10개의 대지역구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클리스테네스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데모스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은 아테네 시민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프라트리아하고는 아무 혈연한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는 지역 데모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5대가 살던가 그 본족지인 요게 가서 투표를 하고 고개 속하게 되고 요거는 또 이제 상습이 돼가지고 세습이 돼가지고 이제 또 손자 뭐 이렇게 나면 이제 또 이렇게 거기다 아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게 이제 그리고 각 대모습마다 또 이제 뭐 또 관리도 뽑고 뭐 또 행사도 하고 중지역은 또 중지역으로 또 대지역은 대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 클리스테네스가 왜 그러면 대지역구를 중지역구 3개로 나눴냐? 요게 아주 기가 막힌 클리스테네스의
정치 뭐랄까 그 발상의 그 천재성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뭐 상당히 그 집권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머리가 워낙 나가더라고서 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이사고라스의 고향이 그 이까리온이라고 가지고 이번에 그 내지 중지역구에 있습니다. 이까리온 나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동해안에 이렇게 보면은 마라톤이 이렇게 나오고 프로발렌토스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까리온에 나오고 헷갈레가 나오죠? 헷갈레 찾아보세요. 4번 헷갈리는데 4번 헷갈레. 그 헷갈레하고 이카리온은 요거는 반드시 좀 줄을 좀 쳐놓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안 북부에 람무스, 트리코리토스, 마라톤, 프로발렌토스, 그 다음에 헷갈레의 저 북쪽에 오이노에가 있죠? 오이노에가 있고 또 북쪽에 아피드나가 있죠? 아피드나가 여기 또 중요합니다. 아피드나. 그 다음에 동해안에 이쪽에 이렇게 남쪽 동해안에 그 중간쯤에 보면 브라우론이 있습니다. 브라우론은 2번에 속합니다. 2번에 속하고 그런데 자 요게 이제 그 테트라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해안 저 북쪽에 람무스, 트리코리토스, 마라톤, 프로발렌토스 그 다음에 오이노에 요게 4개가 요게 종교적 축제를 하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요 녀석들이 요쪽에 사는 사람들이 페이스트라토스의 정치 기반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테네스가 요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에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구나. 그래서 이제 그 프로발렌토스가 있습니다. 프로발렌토스. 마라톤 밑에 프로발렌토스가 있죠. 요거는 3번의 그 대지역구에 속하는데 3번. 3번이 뭐냐면 판도니스죠. 요 프로발렌토스를 요거를 좀 분리시켜가지고 어디로 쫓아내냐면 2번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브라우런 2번인데 그 밑에 3번에 갖다가 붙입니다. 요거는 이제 테트라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4개 그 테트라폴리스 그러니까 이사고라스 이제 페이스트라투스 이사고라스의 그 정치 그 기반을 이제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헷갈레하고 이까리온이 있는데 이까리온이 2번 아닙니까? 헷갈레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맞죠? 근데 이까리온하고 헷갈레 이까리온은 이제 이사고라스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까리온하고 헷갈레 이거는 또 종교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히칼레시아라고 하는 종교 축제를 또 열면서 여기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스테네스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떻게 좀 분리시켜서 와해시킬까. 그래서 헷갈레를 이까리온과 무관하게 아무 관계없이 이까리온은 2번 중 아이게이스 대지역에 속하는데 헷갈레는 4번 네온티스 대지역구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두 가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테나에는 클리스테네스가 500인 회를 결성합니다. 그 500인 회를 결성하는데 실제로 500인 회를 그 저기 작동해서 하는 나가는 건 뭐냐면은 500회는 각 대지역에서 50명씩 이렇게 이제 그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50명의 각 대지역에서 50명씩 이렇게 뽑는데 요 대지역구 50명 뽑는 거는 그 대모수의 면적과 인구수의 정비례해서 그 숫자를 할당했습니다. 50명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사고라서 그쪽 패거리들 이렇게 보면 그 예상으로 50명 뽑는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줄입니다. 줄여서. 그래서 이제 줄인 게 몇 명 쪽이냐면 오른쪽 위에 보세요. 남루수가 마이너스 2, 트리코리터스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라톤 마이너스 2. 원래 뭐 이를테면은 8명 뽑아야 된다면 6명, 뭐 4명 뽑으면 2명 이렇게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오이너의 그 위에 보면 아피드나가 있는데 이 아피드나는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10명 뽑았는데 14명 이렇게. 이 왜느냐, 이거는 찬주 펜시스트라투스의 두 아들을 살해한 용사들의 출신입니다. 이거는 반 이사고라스 감정 정서가 아주 강한 데죠. 이거는 클리스테네스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스테네스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사고라스 같은 녀석 그 패거리가 집권하겠다고 또 나섰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또 하나 마련한 것이 도편추방법이 되었습니다.